이렇듯 정부의 선도 사업 선정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철도 지하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해묵은 숙제였던 지하화를 이번엔 풀어보겠다는 구상인데 남은 이야기를 이세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서울도 이 철도 지하화 이야기로 들썩였는데요. 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사실상 서울 안에 있는 지상철도 전 구간을 다 지하로 넣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부선과 경원선 67km 구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돈도 많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25조 원을 넘습니다. 지상철도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인천과 경기도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두 곳이 함께 추진 중인 경인선이 대표적이고요. 인천 구간이 14km, 경기 부천 구간이 6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인천 구간이 6조 원 규모, 그리고 부천 구간이 2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서 안산선, 경부선 일부 구간 지하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 지하화는 나름 해묵은 이야기인데요. 예전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는 제안서를 내라고 했고요. 그 마감 기한이 이달, 그러니까 지난 25일까지였습니다. 정부의 선도 사업 지정은 올해 초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속 절차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하화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에게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라면은 내년 말에 수립될 종합계획 이전이라도 하루빨리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선도 사업이라는 것을 네, 지하화를 실제로 추진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막대한 예산 누가 냅니까? 법에선 개발 이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먼저 사업 비용을 마련하고 이후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개발 이익이 커야겠죠. 각 구간의 사업성이 사업 실현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낸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 있었나요? 서울시는 우선 경부선 구간의 사업성을 높게 봤습니다. 경부선 구간 개발 이익은 22조 원, 예상 사업비 15조 원보다 7조 원이 더 많습니다. 반면 함께 제출한 경원선 구간 개발 이익은 8조 원으로 들어갈 비용인 10조 원보다는 낮게 봤는데요. 두 노선을 함께 추진해 사업성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인천시는 경인선에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예상 개발 이익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경인선 지하화의 생산 유발 효과를 6조 원 이상,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역사와 철로를 활용해야 하는 철도 부지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 이익을 낼 만한 부지가 적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인선 부천 구간만 보더라도 평당 수익이 2,500만 원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단순 계산에 불과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상당 규모의 개발 이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고요. 전문가들도 비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하 사업비보다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또 예상 개발 이익과 금융 비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도 사업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단 국토부는 1차 접수였던 지난 25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과 대전, 경기도까지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는 우선 1차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상부 부지 개발까지 하면 시간은 꽤 걸립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2040년에서 2050년 정도까지를 개발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어 장기적인 사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